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부터 시작할게요. 자,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봉. 분기봉을 봐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좀 그림이 그래요? 배너요? 배너가 있나? 찾아볼게요. 네. 자,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봉. 네. 이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네. 분기봉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분기봉이에요. 네? 이게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세 개를 딱 긋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걸 그어 놓고, 이제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 4, 5, 6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자, 고가 투자 심도가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여기 종가는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자, 종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예요. 빨간 게 고가입니다. 레드, 예, 검정, 블랙이죠. 예, 검정은 종가예요. 이걸 K라고 해야겠다. 자, K 됐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응?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잘 보세요. 고가는 얘랑 위치가 같아요. 그죠?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의 고가 투자 심도는 똑같아. 1번, 2번, 3번의 고가 투자 심도는 똑같다고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내려가. 4번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 제일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번보다도 4번이 낮고, 2번보다도 4번이 낮고, 3번보다도 4번이 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예? 그러면 얘보다도 낮아야 되고, 얘보다도 낮아야 되고, 얘보다도 낮아야 돼요. 1, 2, 3번보다 낮아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되시죠? 그러면 제일 낮은 것보다 낮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보다 낮으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3번을 못 넘으면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3번을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간다고. 내려가면 2번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2번과 전봉 종가 사이의 공간이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개월 내내 저 안에서 움직여야 돼. 예? 3개월 내내 여기서 여기 322에서 325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요. 3포. 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변동폭이 3포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쉽지 않겠죠? 예? 어떻게 3개월 동안 3포 안에서 움직여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3번의 고가를 넘을 생각이 없어. 이게 329.7 하나입니다. 이 숫자. 네. 329.7 하나인데 이 숫자를 넘을 생각이 없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갈 공간이 없잖아. 325도 못 넘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간다고,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챙기셔야 돼요. 329.71을 넘지 못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329.71을 넘으면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죠. 왜? 고가 투자 심도가 횡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가 투자 심도가 횡보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예, 이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이번 고가가 전분기 고가를 넘지 못하면 최저치가 되니까 그 조건, 예? 이 조건 하에서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통용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329.71을 넘지 못하면 결국 위로 갈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329.7 하나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다고. 그럼 결국에는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아래 공간을 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봉 종가보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간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 이야기만 한 거예요. 329.7 하나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내려가면서 종가까지 하락시키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예요. 그리고 현재의 종가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면 2가 제일 낮아요. 예? 2가 제일 낮기 때문에 A보다 2가 낮아야 되고 B보다 2가 낮아야 되고 C보다 2가 낮아야 되고 D보다 2가 낮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중에 제일 낮은 것보다 2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B예요. 그러니까 2는 B보다 낮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요. 여기. 이만큼.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 구조 이해되세요? 이 구조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 전고점만 안 넘으면 돼. 예?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전고점만 안 넘으면 그냥 심플해요. 근데 전고점을 넘으면 종가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1번.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당첨이에요. 당첨. 어디로 가요? 예? 여기 B로 간다고. 예? 근데 전고점을 넘으면 그 다음엔 종가가 하락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종가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고가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고가를 넘으면 확인해야 된다고. 예, 골든 크로스님 반갑습니다. 자, 고가를 넘지 못하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갈 거예요, 그냥. 응?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기를 갈 거라고. 그래서 확인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고가를 넘으면 종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해야 되나고요.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여길 간다고요. 그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1번 전고점만 넘지 않으면 전저점으로 간다. 예요. 예.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전저점으로 간답니다. 이게 1번이고 전고점을 넘었다.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확인하고 종가가 하락하면 전저점으로 간다요. 종가가 상승하면 한 분기 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더. 분기봉 설명 끝났죠? 네, 분기봉 설명 끝났습니다.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볼펜을 딱 씌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예? 아래로 빠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334 갈 수 있어. 예?
334 갈 수 있다고요. 저는 안 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것과 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오케이? 예? 갈 수 있는 것과 가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안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고점만 넘으면 334는 안 가. 예, 예, 보니방님 반갑습니다. 근데 만약에 334.98로 안 가잖아요. 정고점 안 넘으면 288 아래로 간다고. 288 아래로. 이해되셨죠? 예? 288 아래로 갈 거라고. 자, 이 그림, 예?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겪었어. 예? 지난번에 한번 겪었어요. 이거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겪으신 분들이 있어. 그때도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말도 못하게 욕먹었어요. 욕만, 예, 엄청나게 먹었죠. 예, 엉터리. 예? 엉터리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예? 하락한다 그랬는데 올랐다고 막. 예. 게시판에 도배도 되고 그랬어요. 예? 엉터리라고.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틀리면 엉터리인 거죠, 다. 맞아야 엉터리가 아닌 거지. 틀리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자, DBS님, 분기는 연장되면 헬인데, 그래도 연장된다고 해야죠. 예?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조건 간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간다고 하면 믿을 거 아니야. 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의심하면서 보도록 유도해야지. 예. 무조건 믿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설사 무조건 간다고 해도 무조건 간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죠? 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얘랑. 똑같이 생겼지?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감 오세요? 예? 이거랑 그래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트. 비교해 보시면 감 오실 텐데. 이걸 보고 감이 안 오면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예. 아주 악랄한 차트예요, 이건. 예, 제가 봤을 때, 야, 참 더럽고 치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빨간 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빨간 거 내려가고 빨간 거 올라가요. 그죠? 여기 윗꼬리 있죠, 윗꼬리. 여기 윗꼬리 있고. 잘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파란 게 내려와. 이렇게 파란 게 내려오죠. 근데 파란 게 고가보다 높아. 파란 게 고가보다 높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어, 여기. 요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저가 부분에 있어, 저가 부분에 있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짜투리, 말도 안 되는 하단선 하나 이렇게 살려놨잖아. 여기도 말도 안 되는 하단선 하나 살려놨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이거는 2023년 4월이고 4월에서 6월이고 얘는 2022년 2월 월봉이에요. 얘는 분기고. 이제 이해되세요? 예? 똑같죠? 똑같잖아요, 솔직히. 예? 이걸 보고 이걸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완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1월 달에 월봉 환경이 지금 분기봉에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트를 그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화가 난다고 할까요? 예. 이거는 거래량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뷰에서 거래량을 안 줘요. 거래량을 안 주니까 그냥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을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방향. 이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위를 봐요. 위. 그죠? 여기 이렇게 위를 본다고요. 네, 이렇게 위를 봐. 이렇게 위를 보는 행위를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좌측, 우측 모두 하락 추세가 끝난 겁니다. 예. 딱 시가를 찍었을 때 상태는 하락 추세가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하락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락 추세가 끝났는데 더 하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끄집어 내려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내린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내려가. 처음에는 위에 있었는데 봉으로 확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봉으로 확 내려가지고 봉을 확 내려버려가지고 이 상단선을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상단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끝난 거라고. 하락 추세가 끝났는데 끝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끝났는데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연장시킨다고요. 그 연장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봉을 끄집어 내린다고요. 봉을 끄집어 내리면 상단선이 봉에 의해서 따라 내려가요. 따라 내려가면서 마치 아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연장이에요. 연장. 추세 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봉이 시작할 때는 추세 연장이 아니라 종료가 된 건데 종료된 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리면 얘는 이만큼밖에 안 내려가. 이만큼을 내리면 얘가 이만큼 내려가. 이만큼을 내려야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연장할 때는 장대가 나와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하셨죠? 예? 일반적인 봉에서는 그냥 찍고만 내리면 돼. 찍고만. 상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찍고만 내려도 상단선은 그냥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봉을 그려도 되고 뭐 양봉을 그려도 되고 음봉을 그려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상단선이 위를 보고 있을 때는 쬐끔 내리면 그대로 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확 잡아 당겨야 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 장대가 나와야 돼요. 장대. 그러니까 추세 연장을 할 때는 장대봉을 그린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때 봉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이때 봉을 보시라고요. 짠!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특징이 뭐예요? 전봉이 양봉이죠? 전봉이 양봉이야. 근데 보면 고가를 안 넘었죠? 예? 고가 안 넘었잖아요. 특징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고가 안 넘었잖아요, 여기. 안 넘었죠? 이 고가 안 넘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상단선 이렇게 위로 보던 거 이렇게 밑으로 깔렸잖아.
그러면서 이게 연장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마치 처음부터 내려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시초가로 보면 올라가고 있었는데 종가로 보면 전혀 올라간 것처럼 안 보여요. 마치 이렇게 애초부터 잘 내려오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연장이에요. 그래서 봉을 이렇게 그려요. 봉을 이렇게 그린다고. 예? 요거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걸 그리기 전에 요 세개봉, 요 세개봉이 어떻게 돼요? 횡보가 나와, 횡보. 잘 보세요. 자, 요 횡보 나왔죠? 예? 요 횡보 나왔잖아요. 이게 횡보가 왜 나와요? 월봉 3개가 횡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월봉 3개가 횡보해야 되니까 주봉은 14개 정도 횡보해요. 응? 주봉은 14개 정도 횡보한다고요. 월봉 3개 따져봐요. 그러면 4개, 5개, 4개 이렇게 잡아봐요. 4개, 5개, 4개? 그러면 한 13개, 13개 정도 월봉 도저? 월봉 도저 때랑 똑같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예, 요거 이해하셨죠? 예? 요거 이해했잖아요. 그럼 제가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자, 일봉을 보세요. 일봉에서 요게 첫째 날이에요. 요게 첫째 날. 1월 3일. 이게 첫 거래일이거든요? 근데 첫 거래일의 고가를 딱 보세요? 예. 어떠세요? 느껴지시는 거. 첫 거래일 고가. 그게 월봉의 고가죠. 예? 첫 거래일이 얘예요, 얘. 얘가 첫 거래일이야, 1월 달에. 근데 첫 거래일의 고가가 1월 달의 고가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첫날부터 딱 찍고 내리는 거예요. 첫날부터 찍고 내리는 거야. 얘는, 그냥 가요. 뭐 고민을 안 해. 그냥 찍으면 내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이 고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이 월봉의 고가면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오늘 며칠이죠? 4월 3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딱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예? 갭 상승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종가 하락해서 딱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 찍은 이 일봉이 4월달에 고가라면 봉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예?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이 고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고가면 폭락하는 거예요. 왜? 위로 못 가면 아래는 많이 열렸거든. 그래서 계속 보실 게 뭐냐? 오늘이 고가인지. 예? 오늘이 이번 달에 고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 넘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오늘의 고가를 안 넘고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하락했다가 모레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뭐 금요일에 올라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예. 폭락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이해되셨죠? 예? 요거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봉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봉. 이게 지금봉이잖아요. 자, 얘는 월봉이 3번 횡보한 게 아니라 분기가 3번 횡보했어요. 분기가. 예? 분기가 3번 횡보했으니까 월봉으로 몇 개예요? 잠깐만요. 네, 계산해 보세요. 자, 3분기를 횡보시켰다고. 봉 3개. 분기봉 3개를 횡보시켰단 말이에요. 그 2022년도 1월달에 하락 전에는 월봉 3개를 횡보시켰으니까 그게 주봉으로 계산하면 13개, 14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9개지. 그러면 월봉의 지금 횡보 개수를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 이해되셨어요? 9개. 분기봉 3개. 분기봉 3개 횡보했으니까 월봉은 9개가 횡보해야죠. 그래서 9개 횡보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횡보 개수는 다 쳤다고. 그러면 이번 봉의 방향을 정해야 되죠. 예? 횡보 3개 끝났잖아요.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분기가 방향을 얘가 정해야 된다고요.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정해야 돼요. 횡보 다 끝났어.
이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봉의 횡보 개수와 월봉의 횡보 개수가 다른 거예요. 저도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주봉이 횡보할 때는 월봉의 3개를 횡보시켜야 되니까 13개 정도가 필요했는데 얘는 분기봉 3개를 횡보시키는 거니까 9개면 땡이에요. 그 이상 안 필요해. 그러니까 10번째 봉부터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근데 위냐 아래냐잖아요. 위냐 아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위냐 아래냐. 그걸 선택해야지, 얘가. 근데 이게 아래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래로 선택하면 종가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아래로 선택하는 순간 종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위로 선택하면 오류가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 329.71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밑으로 뺐잖아요. 329.7을 안 넘었잖아. 지금 320.38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9% 정도 공간이 있다고 하지. 그쵸? 9포인트 공간을 일단 확보해놓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329 못 가요. 그죠? 오늘 고가가 329보다 낮거든. 그래서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329를 못 가고 329를 못 가면은 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폭락이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무조건 폭락이라고. 어떤 경우도 있어도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돼. 그럼 무조건 폭락이에요. 고가를 넘으면 다음에 방송을 또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아직 안 넘었으니까 안 넘었을 때 설명만 할게요. 자, 1번을 못 넘으면 2번 아래로 가야 되는데 2번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종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니까. 예? 월 종가 기준으로 이대로 끝나고 폭락. 아니, 얘는 분기봉이 분기봉. 광주님, 얘는 분기봉. 예, 분기봉이에요.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예. 그러니까 이게 분기가 하락해야 되는 거. 분기가. 그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면 여길 가야 된다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 저가를 깨. 맞죠? 예? 3번까지 가는 거는 그 전봉의 저가를 깨는 행위예요. 그럼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 그러면 4번이 깨지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이게 278.3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미노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때문에 3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3번까지 내려가면서 전봉 저가를 깨야 되니까 4번도 깨진다. 그래서 1번을 못 넘으면 4번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셨죠? 예? 여기 1번을 못 넘으면 왜 4번이 깨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을 넘느냐 마느냐예요. 이걸 안 넘으면 계속 박수 치는 거예요. 안 넘기만 하면 되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 올랐잖아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 오른 거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안 들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 줄도 모르는데. 근데 주말 돼서 뜬금없이 오페크 감산이 나오고, 그죠? 네, 오페크 감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초가 갭이 싹 줄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종가를 하락시켰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아, 잘하면 안 넘길 수도 있겠다. 이제는.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고가 넘으면 어떡하지? 아, 넘길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하면 진짜로 안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이 일본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가까워. 근데 잘하면 안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은 하게 됐어요. 조금은. 근데 이런 차트에서 그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예?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단선의 위치예요. 이게 너무 가까워. 저가에. 이게 저가고 이게 하단선인데, 하단선과 저가가 가깝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예? 하단선과 저가가 가까운 건 부정적이라고. 이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차트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재수 없어요. 자, 2018년 10월달 차트, 이거 월봉이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월봉, 그 다음에 2022년 1월 월봉. 얘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싹 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다 망했어. 예? 다 망했어요. 셋 다. 얘는 하락해서 망했고, 얘도 하락해서 망했고, 얘는 상승해서 망했어요. 얘는 거꾸로거든. 예? 얘는 상단선이 허접해서 올라간 케이스고, 이 둘은 하단선이 허접해서 폭락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딱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려가면 다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딱 들어요. 예. 아, 이건 내려가면 다 먹다. 예.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의 차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세 가지 유형 차트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제가 2022년도 1월달 월봉은 보여줬어요. 이걸 상승하게 만들었던 차트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2020년 1월 차트가 있어요. 아니, 2020년 11월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급등했죠. 급등했잖아요. 예. 근데 얘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보이죠? 예? 보이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상단선이 고가 근처에 있고, 이거 힘없는 상단선 밑에다 하나 살짝 깔아놓은 거, 이게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랑? 얘랑 뭐가 달라요? 뒤집어 놓은 거지. 그죠? 얘를 뒤집으면 얘잖아요. 예, 이때도 폭등했다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 2018년도. 2018년 10월달. 예, 이때도 차트를 보세요. 예, 보시면 여기 하단선. 역시 저가를 지키기 어렵죠. 예, 공통적인 특징이 저가를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예, 이게 상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아래로 빠지면, 고가를 넘지 않고 아래로 빠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하락이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네. 여기도 고가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만 안 넘으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인 성격이 고가를 안 넘으면 폭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폭락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29.71, 얘만 안 넘으면 폭락이라는 거예요. 얘만 안 넘으면. 얘를 넘으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예. 다른 환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자, 이것도 다 이제 설명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볼게요. 예. 이걸 보시고, 자,
그럼 얘가 이대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 여길 내려가면 여길 깨고 여길 깨잖아요. 그럼 이제 278까지 간다고 치고 278까지 빼볼게요. 278 오케이. 그 다음에 278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여요?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잖아. 이게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갔죠? 분명히 이게 위로 이렇게 위로 있었는데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가 안 넘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차트가. 근데 얘가 이렇게 멈추느냐? 안 멈춰요. 속성상 여기까지 빼. 한 241. 예. 이런 식으로 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내린다고. 그래야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결을 타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전고점을 못 넘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329.71을 넘지 못하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위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넘으면 고민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 안 넘었으니까. 그죠? 아직 넘은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넘었을 때 다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넘지 않으면 이런 구조에 봉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고포스를 들고 있어요. 고포스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보유해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저라도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29.7 하나만 넘지 않으면 고포스는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넘을지 안 넘을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고. 근데 아직 안 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해. 손절했는데 안 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고포스는 올라가는데 나는 들고 있는 게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329.71을 넘지 않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 이렇게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포스 들고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조건이 329.71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329.71만 넘지 않으면 봉을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예요. 확률상 되게 높아요. 되게 높다고. 이거 아닐 것 같죠? 되게 높아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넘으면 다시 전략을 짜야죠. 넘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넘으면 고가에 의해서 무조건 밑으로 미는데 넘으면 고가는 빠지고 이제 종가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죠. 종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계속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는 못 넘으면 짱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날 거예요. 왜냐? 4월달 안에 답이 나야 돼요. 4월달 안에. 그러니까 4월달에 만약에 봉이 빠졌다. 그럼 5월달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4월달에 내리 꽂았어. 그럼 5월달에 못 올라가. 끝난 거야. 그냥 계속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거면 올 초에 올라가지. 올 말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거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상승할 거면 이번 달 내에 상승한다고요. 하락할 거면 이번 달 내에 하락하고. 그러니까 4월 안에 판단할 수 있어요. 4월 안에. 자, 됐고요. 자, 이제 올봉. 올봉은 뭐 없어요.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종가도 넘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죠. 종가는 분기잖아요. 예? 종가는 분기라고. 그러니까 분기 종가는 6월달 종가인데 6월달 종가가 어떻게 될지 4월달에 어떻게 알아요? 응? 됐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주봉도 호구에 떠 있어요? 주봉도 호구에 떠 있다고. 위, 아래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네, 위, 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단선의 위치는 지금 317 정도 돼요. T3. 네, 317.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자, 본인이 상방을 봐. 예? 본인이 상방을 보면 317에서 전봉 저가 사이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기회는 317에서 전봉 저가 사이. 여기만 돼요. 매도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없어, 기회가. 그냥 329.71을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329.71을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봉 자체의 기회가 다 없어요. 자, 일봉도 뭐 없어요. 설명드릴 게 없어.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보세요.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 1구간 겁나게 많아요. 그죠? 1구간 많다니까? 여기. 보세요. 다 1구간이에요, 여기. 여기는 0구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0구간이 많으니까 잘 올라왔다고. 근데 앞으로는 1구간이 더 많다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0구간보다 1구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릴 확률이 높아. 예? 내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 저가 깨야 돼. 아직 안 깼죠? 저가가 깨져야 됩니다. 내려가는 거에 시발점은 저가가 깨지는 거예요. 저가 안 깨지는 봉축 어떻게 내려가요? 저가가 안 깨지면 그 변동폭 안에서 노는 건데. 그러니까 저가가 깨져야 하락의 시작이에요. 여기 깨져야 된다고. 아직은 하락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가가 깨져야 됩니다. 저가가 딱 깨지면서 내려가고 이 고가를 안 넘으면 끝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무료. 네, 뭐 이거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그건 뭐 올라가는 것도 안 맞고 내려가는 것도 안 맞고 그냥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자, 선물의 하단선은 T3이니까 317.70에서 전봉 저가 사이입니다. 그쵸? 네. 네.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이건 끝났어. 네. 이제 고버스. 네. 고버스 볼게요. 고버스를 보겠습니다. 네. 고버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뭘 본 거지? 인버스를 본 거구나. 네. 자, 보세요. 네. 얘가 이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를 안 깨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다 0구간이에요. 예? 싹 다 0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0이라 투자 심리도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로 가고 있어. 예. 그래서 종가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종가가 상승하면 목표가가 여기에요. 요게 3,840원? 맞나? 잠깐만요. $70. 네. $70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상승하면 3,870원이 목표가예요. 예? 저가를 깨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저가를 깨든 말든 종가가 상승하면 3,870원이에요. 종가 상승 3,87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종가가 상승하면 3,870원까지 가면 고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3,940원이죠. 예. 그러면 니꼬로 3,940원인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서 고가도 상승시키니까. 그러니까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종가만 상승하면 돼. 근데 종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종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네. 장중에는 몰라. 이게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종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가만 안 깨면 그냥 여길 가는 거예요. 여기를. 저가만 안 깨면 종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 왜? 전전분기 저가가 전분기 종가보다 높아요. 응? 그래서 저가가 높아지면 종가는 자동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 이 논리가 그렇다고요. 저가가 높아지면 종가는 자동으로 높아지고 종가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3,870원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전분 고가를 넘으니까 3,940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가를 안 깨면 거의 100%예요. 확률이 높다. 무슨 뜻이 이해하셨죠? 예? 저가를 안 깨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 내려갈 공간이 없어서 그래. 내려갈 공간이. 예? 저가를 안 깨고 얘가 내려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올리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를 깨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는 저가를 안 깨길 바라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쏟아진다? 아니요. 반드시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자, 월봉 네. 기대할 거 없죠? 월봉 기대할 거 없어요. 주봉요? 주봉도 기대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딱 분기 하나 보고 승부를 봐야 돼요. 나머지는 유리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불리하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해서 보실 거. 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차트. 예, 이게 저는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설명하면서 갈게요. 알고 보시면 좀 좋아요. 보통 하락할 때 거래량이 올라가요. 그럼 이게 부정적인 뜻이거든요. 네? 부정적인 거에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면 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계속 밑에 깔려 있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투매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내리긴 내리는데 막 거래량이 쏟아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내다 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세력은 들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저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세력은 들고 있는 거야. 예. 세력은 들고 있다니까요? 개인이 파는 거지. 세력이 던지면 거래량이 빵빵 터지겠죠? 들고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퍼스가 완전 망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고퍼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 던지겠지. 저 같아도 던질 것 같은데요? 거래량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들고 있을 필요도 없네. 이거 쓰레기네. 하고, 곧버스를 막 던질 테니까 던지면 거래량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냐. 응? 던질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량을 쥐고 있겠죠. 예? 쥐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실제로요. 지금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예, 곧버스 누가 팔았어요? 곧버스 누가 팔았나 보세요. 개인이 팔았어. 5,370억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곧버스를 던지고 있는 건 기관이 아닌 거예요. 개인이 던지는 거지. 기관은 어떻게 해요? 예? 금투. 금투가 제일 많이 산 게 뭐예요? 곧버스잖아요. 그죠? 지금 증권이 제일 많이 산 게 곧버스라고요.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이 쓸어 담은 게 곧버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주체가 증권이잖아. 증권이 들고 있는데 물량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놈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안 나오니까 거래량 밑으로 깔리지.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깔린다고. 예, 그러니까 아직 투매는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내려는 가고 있지만 이게 투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투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위로 올라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나은 것도 있는 거죠. 투매까지 나왔으면은 예,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기도 예, 아직 저가 안 깨졌어요. 아직 분기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월봉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봉들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아, 이거 보고 이거 무조건 오를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지금. 예? 그 차트는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의도적으로 차트를 싹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아, 이건 너무 좋은 차트예요 라고 얘기 못해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예? 바꾸려면 돈으로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차트는 다 망가진 차트예요. 이 곧버스 차트를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 차트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싹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일부러 망가뜨렸다면 이걸 돈으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냥 돈만 보시면 돼요. 차트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망가진 거예요. 응? 차트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 보고 뭐 기대할 거나 그런 필요 없다고요. 이건 의도적으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아, 이건 이제 차트 볼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그냥 돈만 보는 거예요. 돈으로 살리는지 죽이는지.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인버스 차트예요. 인버스. 네, 인버스 차트인데 인버스 차트. 네. 인버스 분기봉 보세요. 어우, 거래량 밑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거래량 다 밑으로 잘 깔아놨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곧버스 차트보다는 인버스 차트는 엄청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거래량 다 밑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놨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네. 여기는 거래량이 뭐 고민도 없어요. 딱 밑으로 쫙 깔렸어 그냥. 예. 그리고 월봉. 예. 월봉도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잖아요. 여기도 밑으로 깔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되게 잘 관리돼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조금 많이는 안 들어. 조금 드는 거예요. 아, 그나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댈 이런 구석이라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월봉이 어떻게 되고 주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지금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분기봉 딱 보시고 일단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기봉의 상태만 딱 보고 거길 못 가면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329.71 329.71 못 넘으면 나락이에요. 나락. 응?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요걸 보세요. 이거 꼭 봐야 돼. 왜냐?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라 그래요. 이걸 얘기했던 거니까, 보여드리는 게 맞죠? 숨길 수 없잖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자,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고, 자, 오늘. 이렇게 주봉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골드 났어요, 여기. 여기 골드 났다고. 아, 이거 마지막 주에 이렇게 골드 냈단 말이에요. 예? 여기 골드 났습니다. 예? 예, 주봉 골드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딜 가야 되냐면 한 2600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2600.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2600 얘기하잖아요. 아, 2600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2600 갈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차트는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네?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골드 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600까지 바로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쵸? 예? 어쨌든 선엑스펜 2만 넘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가격으로 넘든지 시간으로 개기든지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스팬 2를 간다는 거잖아. 예? 선행스팬 2를 가는 건데 선행스팬 2를 가는 방식이 단기간에 넘는 방법. 이게 가격이고요. 그냥 안 가고 끌어. 그러면 시간을 끌으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2600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골드냈을 때, 예? 그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골드냈을 때 100% 다 상승했을까? 찾아봤더니 상승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우측이에요. 이거. 얘는 상승을 안 했더라고. 보이시죠? 얘도 여기서 골드냈잖아요. 얘도 여기 골드냈어요. 예. 이렇게 골드냈습니다, 여기. 골드낸 거 확인되시죠? 얘가 여기 골드냈듯이 얘도 냈어요. 그럼 얘는 상승했을까? 이거예요. 얘도 상승했을까? 얘가 상승했다 그러면 얘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냐? 보세요. 오매. 그죠? 자, 네.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골든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골든했단 말이에요. 이봉에서 골드를 냈는데 이봉에서 골드 냈습니다. 그 봉이 지난주죠? 이봉에서 골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봉에서 봉 찍고 이만큼 내렸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예. 이만큼을 내렸어요. 이만큼. 이렇게. 예. 이게 IMF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르나는지 아시겠죠? 예? 오르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르났는지. 그냥 내렸죠? 예? 그냥 내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찍고 내렸다고. 예. 그냥 찍고 내렸어요. 그냥 찍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왜 내렸는지 또 찾아봤어. 제가 또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아본 거야. 자, 1997년 6월 9일이잖아요. 6월 9일. 예. 그러면 1997년 6월 달에는 월봉이 어떻게 생겼길래 못 올라갔을까? 월봉을 봐야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 선행스팬 2가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선행스팬 2가 막고 있으니까 막고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선행스팬 2 맞고 이렇게 밀린 거라고. 예? 여기 선행스팬 2에서 밀렸다고요. 아, 그래서 이게 선행스팬 2가 막으면 밀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죠?
월봉이 가고 싶어도 선행스팬 2가 막으면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지금 여기도 골드 났잖아요. 골드 났는데 월봉으로 가가지고 그럼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렇게 봤더니 네. 자, 보세요. 네. 어라? 얘도 그 자리에 선행스팬 2가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르난 자리를 봤더니 거기에 선행스팬 2가 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코스피 100 지수도 봤더니 거기에 선행스팬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올라가는 걸 선행스팬 2가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1997년 6월 달에 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요번에는 1997년도에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 이렇게 생겼죠? 예? 지금 구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1997년 6월 달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자, 1997년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7년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잘 보세요. 그때 환경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 이봉이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뭔지 이해되시죠? 응? 이거 이해되시잖아요. 네. 원래 이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있었던 봉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내려가던 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고가를 넘지 못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음봉으로 끝난 거죠. 이게 어떤 봉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이랑 똑같은 자리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997년 6월의 분기봉은 지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기 월 주가 다 똑같아요. 예? 주, 월, 분기가 다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1997년하고 똑같잖아요. 주봉은 골드냈어. 그죠? 골드냈고, 월봉은 선행스팬 2가 맞고, 분기는 이게 P차트가 아래 위로 감싸고, 딱 이 구조에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주봉만 보면 상승이 보여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주봉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근데 월봉이랑 분기봉을 보면 이게 딱 하락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딱 하락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쏠려서 움직일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난 자리를 하나 찾았는데 그 오르난 자리가 딱 IMF 때 그 차들이랑 또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돈을 보여드릴게요. 돈 어디 갔지? 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저기 비아냥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언제 그런 복잡한 데이터 뭐하러 다 봐요. 네. 제가 옵션 거래를 할 것도 아닌데 뭐 미결제는 언제 그거 다 보고 있냐고요. 자, 보세요. 선물을 보시면 지금 외인 매도로 다시 돌렸습니다. 네? 외인 매도로 돌렸다고. 말일에 한 7천억 샀잖아요. 6,800억 정도 샀나? 예. 그거 샀다가 오늘 일주일 넘겨가지고 매도로 다시 돌려놨어요. 응?
매도로 돌려놨다고. 그러니까 선물 상방 아니죠? 일단 상방이 아니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매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도를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선물 들고 있으면 짜증나요. 매도 들고 있어야지 매수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뜰 수도 있어. 그래도 매도 들고 갭상승 뜨는 게 행복하지. 매수 들고 갭상승 뜨는 게 행복하세요? 저는 안 그래. 예? 저는 틀리더라도 매도 들고 갭상승 뜨는 게 속 편해. 그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매수 1조 두고 갭상승 떠봐요.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예?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거야. 야, 선물 매도라고 해서 안 올리냐? 이러잖아요. 선물 매도를 들고 올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매수를 들고 올리면 속상해. 예. 골치 아파요. 얘네도 물리라는 거지. 물리면 언젠가 포기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선물 이렇다는 거예요. 현물은 3월 끝났죠? 3월 끝났으니까 현물은 지금 오늘 4,862억 개인이 샀습니다. 결국 오늘 시작은 하방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4월의 첫 거래일은 일단 하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준 거야. 하방으로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일단 오늘은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집행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개인에게 일단 현물을 줬어. 위로 올라가려면 이거 다 뺏어야 돼요. 4,860억 다시 다 뺏어야 된다고. 이거 안 뺏으면 하방이잖아요. 예? 이거 안 뺏으면 하방이라고. 선물도 지금 8천억대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 매수로 돌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방으로 시작됐다. 이게 무조건 하방이다가 아니라 하방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는 쟤네들이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한 거니까 고맙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개인에게 현물 주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쌓으면 오늘 고가를 안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보고 잘 못 본다고 하는 옵션이에요. 자, 보세요. 수량. 저는 주로 수량으로 보는데, 누적, 오늘 거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 먼저. 아직 뭐, 터진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예. 뭐, 터진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편안한 바닥이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매도잖아요. 여기가 매도고, 여기 매수야.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자, 풋이 있고, 콜이 있어요. 콜. 예? 그러면, 콜이 있는데, 콜은 아래쪽이 비싸요. 비싸. 그리고 위쪽이 싸. 그래서 얘를 외가라 그러고 얘를 내가라고 합니다. 풋은 거꾸로예요. 여기가 싸. 그리고 여기가 비싸요. 그러면 비싼 게 내가예요. 내가. 이게 외가예요. 자, 비싼 거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죠. 예? 비싼 거를 거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거래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래가. 외가는 돈 얼마 안 들어요. 응? 그러면 내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외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잖아요. 이게 외가고. 그러면 내가를 매도했고 외가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예, 요거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이해되셨죠? 지금 외국인이 잡은 콜은 아래라고. 왜? 내가를 매도했잖아. 내가를. 자, 그러면 여길 보세요. 여기는 여기 내가를 매도하고 외가를 매수했죠. 외가. 여기 내가고 여기 외가예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건 위겠죠. 그죠? 내가를 매도하고 외가를 매수했으니까 위인데 여기는 2,000개고 여기는 2만 개야. 그 10배죠. 예? 10배잖아. 매도한 건 2,000개고 매수한 건 2만 개야. 그러면 매도랑 매수랑
1대1일 때가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는 상방이죠. 예? 매도 2,000개, 매수 2,000개에서 2,000개는 상방이라고, 나머지 18,000개는 하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하방이야. 왜? 하방 개수가 너무 많아. 예? 상방은 2,000개고 하방이 18,000개예요. 그래서 수량을 봤을 때는 얘는 하방인 거예요. 얘는 수량이 여기가 4,000개고 여기가 6,000개니까 2,000개만 상방이죠. 4,000개는 하방이고 4,000개는 아래고 2,000개는 위에요. 근데 얘는 2,000개가 위고 18,000개가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어느 쪽에다 배팅을 했냐? 아래쪽에다 배팅한 거예요. 포지션이, 예? 포지션이 이 키운 골로만 고려했을 때는 아래쪽에다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적으로 보세요. 누적. 요번에 누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누적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잘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 자, 이번 주 4일, 다음 주 4일, 8거래를 지나면 만기일이에요. 응? 앞으로 8일이 지나면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다 매도 쳤어. 그죠? 여긴 다 팔았잖아요. 이거 다 매도 쳤다고. 그죠? 그러니까 위 없어요. 위 없는 거예요. 위 없다고. 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거예요, 외국인은. 근데 개인도 없어. 네? 개인도 없어요. 외국인도 위로 가고 싶지 않고 개인도 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쩌면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322.5까지는 열어놔요. 왜? 개인 죽으라고. 응? 외국인이 자기가 자살행위를 하면서 개인을 죽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미니가 있어요. 미니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도 쳐놓고 미니에 가서 매수를 해버리면, 예, 여기서 마치 손실이 나는 것 같지만 미니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322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누적으로 매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가 재밌어요. 잘 보세요. 여기 3,000개 매도했죠. 예? 317.5를 3,000개 매도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면 상방이야. 그죠? 근데 요렇게 세트를 만들고 요렇게 세트를 만들고 요렇게 세트를 딱 만들잖아요. 그럼 이건 다 하방이야. 이해되세요? 예? 내가를 매수하고 외가를 매도했기 때문에, 예? 내가를 매수하고 외가를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 수량이 매도 수량보다 많으면 그쪽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14,000개고 여기는 3,000개, 여기는 8,000개고 여기는 5,000개, 여기는 15,000개고 6,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수 수량이 매도 수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외가의 매도보다 내가의 매수가 많기 때문에 얘도 하방, 얘도 하방, 얘도 하방, 얘는 싹 하방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잡고 있는 이 포지션은 그냥 하방이에요. 네?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풋 포지션은 그냥 하방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린 거 최근에 없었어요. 왜? 최근에는 다 내가를 매도했어. 외가에다 매수를 쫙 깔아놓고 내가 매도 친 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매도 친 수익으로 외가 매수한 손실을 딱 커버하면 되는데 지금은 외가 내가 다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요, 그 오늘 고가를 못 넘잖아요.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이거 다 노린 거예요. 얘네 매수는 얘네 매도가 커버해. 예? 얘네 매도가, 얘네 매수가 있잖아요. 이 매도가 얘를 커버한다니까? 내가가 비싸요. 내가가 비싸. 외가 싸. 그러니까 외가에 6,000개가 내가 1,000개만도 못해. 이해되세요? 이게 2,000개잖아요. 이 2,000개가 얼마예요? 7이지 가격이.
2,000개인데 가격이 7이잖아요. 근데 얘네 여기 얼마야? 이거 8,000개 있죠? 얘 0.88이에요. 8,000개. 0.88. 그럼 이거 배수가 얼마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으로 보면, 오, 여기 8,000개 있고 2,000개 있으니까 2,000개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000개는 가격이 7이야, 7. 그럼 7배잖아요. 예? 아무리 안 돼도 7배잖아. 그러면 얘가 7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000개가 2,724니 14,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4,000개랑 8,000개랑 싸워봐요. 누가 세나? 14,000개가 세지. 그러니까 내가의 1,000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게 호가가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가 단위로 가격이 팍팍 죽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호가 단위에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외가가 많아도 저건 그냥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 매도가 많아야지 얘를 버리는데 여기 매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풋은 그나마 네이키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포지션을 그려놓은 것만 보면 그런 식의 의도가 약간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수가 좋아서 오늘 고가를 못 넘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려고 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 풋을 다 먹으려고 들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저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손익분기 곡선이에요. 손익분기 곡선이면 이게 0입니다.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 위에서 곡선이 움직이면 수익, 요 밑에서 움직이면 손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을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였어. 여기에서. 요렇게. 왜냐면 위로 가도 손실이니까. 예. 여기서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포지션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힌 거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요. 이거 손실이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풋매도를 해서 그래요. 풋매도. 예? 풋매도를 많이 하면 여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요. 이렇게 구덩이가 파이는 거 콜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풋매도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풋매도를 하면 풋매도 아래쪽의 상품은 이렇게 깎인다고. 여기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콜매도를 하면 이렇게 깎이고.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포지션을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구덩이가 생기고 여기도 구덩이가 생긴 거지. 예. 그럼 이 구덩이는 콜매도 때문에 생겼잖아요. 근데 외가 콜매수를 산 거야. 그래서 이게 내려가던 게 이렇게 꺾인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덩이가 없어졌어. 이 구덩이가 왜 없어졌냐? 풋을 샀어요. 그래서 풋매도를 다 없애버렸어. 풋매도를 없애버리니까 원래 이렇게 구덩이가 있던 게 이렇게 펴졌어요. 이제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280에서 320 이렇게 예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됐고 자 320에서 360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전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구덩이가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이 줄어요. 예?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은 손실이 줄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305 밑으로 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외국인은 내려가는 걸 더 좋아해요. 지금 차트를 그려놓은 거 보면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예? 자, 일자로 보면 오늘 외국인 개인 이렇게 하방에다 배팅했잖아요. 예? 하방에다 이렇게 배팅했잖아요. 하방에다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외국인 나는 밑에다가 밑에 내려가는 거에다 배팅할래 하고 배팅했어요. 개인은 상방에다 배팅했고. 예. 누적으로 보세요. 여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개인은 작살나고, 예. 외국인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돼요. 이제는 외국인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되는 구조는 일단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냥 옵션 쪽. 미니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갖춰놨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먹을 생각이 있다면, 예? 먹을 생각이 있다면 외국인이 오늘 고가를 안 넘기겠죠. 그리고 오늘 매도친 그 돈 1조 600억 원 매도 쳤잖아요. 1조 686억 매도 쳤거든요. 선물만 환배 안 했어요. 그대로 들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또 이제 또 당한 거죠. 예, 오르면 또 당한 거라고 봐요. 근데 내리면 어쩌면 요걸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만 해요. 많이는 못 하겠어요. 하도 당해서. 자, 이제 국장은 됐고요. 네. 자, 이제 해외 보겠습니다. 해외. 자, 나스닥부터. 나스닥 100여. 나스닥 100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100으로 보겠습니다. 장중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가가 얼마인지 알잖아. 자, 뭐 올봄 기대할 게 없어요? 예? 올봄 기대할 거 없습니다. 애초부터 기대가 없어요. 예. 아무런 기대가 없다. 요죠? 예. 올봄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예. 주봉도 기대하는 게 없어. 솔직히. 일봉도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가 안 돼요. 지금 솔직히. 예. 나스닥을 보고 야 이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그런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2주봉으로 보잖아요. 2주봉으로 보면 지금 상단선 위에 있어요.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다른 봉을 보면 기대할 게 없는데 2주봉을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933. 예.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났을 때 밀려 있으면 2주봉이 이제 누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기 봐야 돼요. 반기 보세요. 얘도 똑같이 공중에 떠 있죠. 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못 올라가면 똑같은 처지예요. 저 밑에까지 19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환경이죠. 예, 지금 분기봉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기봉만. 예. 2주봉이랑 분기봉. 다른 봉은 아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봉을 바꾸는데 음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음봉으로 바꿔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요 이주봉과 그 다음에 분기봉은 예,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하루하루 종가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 오우, 다우는 왜 갑자기 또 미친 듯이 오른대요? 더 올르네, 더. 아, 참. 열받네. 자, 월봉이요. 네, 월봉 올라가는데, 여기 상단선 있어요. 예. 상단선 있습니다. 예. 월봉 상단선 있어요. 그 위에 또 있고, 있어요. 예. 자, 하단선은 없다. 지금 월봉의 하단선은 발달된 게 없어요. 자, 주봉은 뭐 딱히 상단선이 발달된 게 없어요. 그냥 하단선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봉을 봤을 때, 예, 지금 상단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예, 이걸 다 들고 있어요 지금. 예. 얼마나 밀리나 보자고요 지금. 예? 이 상태에서 얼마나 밀리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격 벗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봉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종가에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격을 완전히 벗어난 봉이라 이건 오늘 종가 끝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봉은 상단선에 걸렸고 이주봉도 상단선 위에 있는데 일봉이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잘하면 네, 위로 올라갔다가 종가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봉이라는 것만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기 보세요. 분기 보시면 위에 상단선이 있어. 요 정도까지는 올라도 돼요. 예, 여기 오를 공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공간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올랐다가 밀리나, 예,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완전히 다 이격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 스큐. 예. 스큐. 어우, 이거 기대할 거 없어요. 그죠? 기대할 거 없다고. 이 동네는 예, 아직 기대할 게 없어요. 윗공간 엄청나게 많아요. 윗공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를 보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보세요. 나스닥 100 지수가 이게 이제 돌면 얘도 같이 도는 거예요. 억지로 올린 거죠. 예, 억지로 올린 거 맞아요. 뭐 그게 정상적으로 그런 시황이 있어서 올렸겠어요? 아니지. 그냥 자기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와바리에서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는데 저희가 뭐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뭐 보는데 욕만 나오던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3,147 가냐 못 가냐. 가잖아요. 예, 거길 왜 갔겠어요? 예? 하락하기 싫으니까. 하락하기 싫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자, 분기 그렇고 월도 그래요. 월도 뭐 기대할 게 없어. 지금은 월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지켜본다. 주봉도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지켜봐야 돼요. 일단 일주일은 지켜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얘가 양봉으로 돌아서야 돼. 얘가 양봉으로 한번 돌아서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일, 주, 월이 다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만을 등지고는 못 싸운다고. 그러니까 양봉이 하나 뜰 때까지 급하신 분은 일봉이 양봉 하나 떠야 되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주봉이 양봉 하나를 띄워야죠. 주봉이 양봉 하나가 떠야 그 다음에 뭔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관망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싹스도 똑같겠죠? 네, 싹스도 똑같습니다.
기다릴 게 없어요. 예, 양봉 하나 필요해요. 이게 내리면서 만들어 놓은 상단선이랑 싸워야 되는데, 예, 그 상단선을 싸워 이기려면 적어도 양봉 하나가 떠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봉 하나가 뜰 때까지는 일단은 예, 눈치를 본다. 그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분기를 보면요, 이건 그냥 까놓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 치기입니다. 예, 지금 만들어 놓은 분기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오를 때 별로 없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분기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33.49 여기 있잖아요, 상단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이 얼마나 도와줄 거냐. 그쵸? 예.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혼자 난리치는 것 같아. 예? 뭐, 하는 거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진짜 악재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 다 던져놓고 예, 올리잖아요. 은행 사태가 터지면 그죠? 그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그런 예, 의도를 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은행 문제가 해결이 됐더니 이제는 악재가 해소됐다고 또 나스닥이 올라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자고 나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네.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은 0.75나 올랐네. 얼마 빼지도 못했는데 지금 1.65%밖에 못 뺐는데 여기서 0.75 올리면은 1%도 안 남는데. 네.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돈 푸는 나라가 미국 하나여야지. 다 풀고 있지 않아요? 예? 전부 다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다 풀고 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뭐 너는 안 푸냐? 나도 푼다 이거죠. 근데 서로 이제 견제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돈을 푼다고 해서 또 미국이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 다 개판 치고 있는데 어느 나라 가서 니네는 돈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딱 받는 느낌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스스로가 자기가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상대방이 좀 들어줄 만한 그런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개판을 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들어요. 보니까 유럽도 자기네들이 돈 풀고 싶으면 막 푸는 거야. 중국도 막 풀잖아요. 지준율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근데 미국이 견제를 못 해요. 왜냐? 자기네가 더 하고 있거든. 뒷구멍에서 돈 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가서 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돈 풀고 막 돈잔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돈으로 막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어딘가에서 다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생기면 돈으로 막고, 생기면 돈으로 막고, 계속, 예. 그 짓을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나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하지. 그죠? 무이자로 10억씩 대출해주고 그러면 나라가 되게 좋아질 텐데 왜 안 하나 몰라요? 다른 나라들은 다 신나게 돈 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나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여기는 어떻게 끝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3월 말일에 한 짓을 보고는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예? 아니 그냥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막 차트를 그리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뭐 남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냥 막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막 계속 돈 밀어넣더라고요. 워럭버피님 터지는 쪽에 빨대 꽂으려고 노리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생이잖아요, 솔직히. 예?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사실 차트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돼요. 왜? 다른 건 몰라. 모르는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얘기했는데 아는 게 부족해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제 능력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은 이제 저한테 바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예, 어딘가에선 터질 텐데 서로 더럽게 눈치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막장이냐? 저도 막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태어나서. 제가 올해로 50은 넘었거든요. 50은 넘었는데 가장 개판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IMF 때보다 지금이 더 개판인 것 같아요. 보면 IMF는 우리만 힘들었지. 그죠? IMF 때는 우리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괜찮은데 온 세상이 개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나라는 전쟁하고 있고, 그죠? 어떤 나라는 돈 풀고 있고, 예. 어떤 나라는 채권이 문제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돈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국내 증시 걸 보면 너무 어려워요. 뭐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내일 팔았다가 또 모레 사고 뭐 이 짓거리를 하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돈 봐봐야 아무 소용 없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도 뭐 보는 수밖에 없죠. 예.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게 돈의 흐름뿐이라서 어쨌든 맞든 틀리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는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 말고요. 제 입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부정하면 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방송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은 지금 내려도 된다고. 지금 내려도 돼요. 내리고 싶으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스닥은 지금 당장 500%가 내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이게 차트는 올라갈 차트처럼 그려놨잖아요. 근데 아래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래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이게 대세상승 차트처럼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아래쪽이 공간이 더 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어. 하락이 유리한 달이 4, 5, 6 중에 언제인가요? 5에 5. 5에 5. 5가 종가 하락해야 되는 달이에요. 5가. 4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많이 빠지거든. 4월 달에 빠지면 5, 6은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4월 달에 빠지길 바래요. 네. 왕창 빠지라고. 예. 과매수 정도가 아니죠. 미친 거죠. 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쳤는데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는데 버티니까 저희 같은 하방 포지션을 두고 있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왜? 엄청 손실이거든.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그죠?
지금 내 상태가 엄청나게 손실인데 더 올라갈 거라는 공포심이 제 머릿속에 막 가득해요. 근데 지금 엄청 높은 거예요, 지수로. 미친 거예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자료 보세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연봉 기준으로 그 위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버틴 봉이 거의 없다고요. 권석희님인가요? 권석희님? 예. 제가 학번으로는 93학번이에요. 93학번. 예. 학번으로는 93학번이고, 이게 띠로는 소띠입니다. 소띠. 안 어려요. 어리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제끼면 흰머리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염색해야만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저 어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좀 험하게 살지는 않아서 예, 좀 예, 좀 찌든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90학번이세요? 90학번이면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 같은 연배라고 보기 어렵죠. 90학번은 레벨이 저보다 높아요. (91)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90학번 91학번 형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 형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죠? 네, 그분들이 군대 갔다 오시면 이제 저희 같은 저기 후배랑 이제 같이 수업 들으시고 그랬죠. 그래서 친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91학번, 90학번. 네. 이 91이랑은 만날 일이 없어요. 91이랑은 군대로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91이랑 90학번 형들이랑은 네,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같이 다니죠. 하여튼 좀 지수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내리면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텐데 미국 증시가 버티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리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 개판 5분 전에 장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제 형이 87학번이고요. 예. 네. 저는 형이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일단 80년대 학번이 돼야 나이가 많은 거고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나는 어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엄청 나이가 든 거죠. 90년대 학번이라 그러면 막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지금 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유형의 차트에서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자금의 흐름도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리는 것도 거의 좀 막가파식으로 막 그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세 상승으로 지수를 끌고 갈 예정이야. 그럼 다른 거 안 해요. 매집하지. 아닐까요? 저 같으면 그냥 매집만 할 것 같아요. 네. 현물을 계속 쓸어 담을 것 같아. 네. 끊임없이.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현물만 사재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2008년 10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고 나서 예,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2008년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 샀어요.
수십 조 샀어. 예. 수십 조 샀어요. 끊임없이 샀어요. 계속 사더라고요. 예. 그 그리스 사태 터질 때까지 계속 사가지고 54조 정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으로 갈 거면 외국인은 쓸어 담아야 돼요. 예? 외국인은 쓸어 담아야 된다니까? 안 담아. 안 담아요. 지금 얼마 담았나? 6조 담았나? 올해 들어서 6조밖에 안 담았어요. 안 담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안 담지? 이거 대세상승장인데 이거 왜 안 담냐는 거예요. 예? 개인이요 2020년도에 47.4조를 팔았습니다. 2021년도에 65.8조를 샀어요. 예? 자, 2020년도에 47.4조를 샀고 2021년도에 65.8조를 샀고 2022년도에 16.6조를 샀어요. 예? 그러면 구약본 G팀은 재수하셨군요. 예. 그러면요 129조를 산 거예요. 3년 동안. 개인이 지금 3년 동안 129조를 샀는데 지금 4조 팔았어요. 예? 예, 재수하신 거죠. 구약본은 소띄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외국인이 위로 올라갈 건데 개인 손절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4조 팔아서 뭐하게? 아닌가요? 4조 팔아서 뭐해요? 129조에서 4조 판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게 대세 상승장이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정말로 위로 갈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왜 이딴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올라가도 못 믿겠어요. 지수가 올라가도 못 믿겠다고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진짜로 상승할 의도가 있는 건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닥 찍고 막 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세 상승이 있었던 거 2000년도 이후에 대세 상승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이 2003년도에 있었고 두 번째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2009년. 예. 2009년도에 오른 게 대세 상승이 한 번 있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오른 그 5년인가 오른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도 다 외국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달라. 힘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양아치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네. 지금 뭐 고포스 엉망됐잖아요. 3,900원에서 지금 뭐 2,8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게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거 고포스 망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 진짜 바닥이 나올 때 엄청 무섭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에서 바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지금은 그런 바닥이 안 보여요. 너무나 편안하게 3%도 안 빠져요. 당일에 3%도 안 빠지는 바닥이 어디 있어요. 7%, 8%씩도 빠지는데. 네? 저 하이닉스 하한가도 보고 포스코 하한가도 보고 바닥 뜨면 막 하한가도 막 뜨는데 지금은 뭐 너무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제 고포스 들고 있잖아요. 고포스도 들고 스큐도 들고 있는데 매도를 못 하겠어요. 왜 여기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되지? 라는 그 이유를 못 찾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손절을 하시겠다. 그럼 제가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 본인들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손절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는 제가 언급하는 건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저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좌도 안 열어봅니다, 사실. 안 열어봐요. 뭐 팔 것도 아닌데 뭐라 열어봐요. 냅두는 거지. 더 살 때나 열어볼까 말까지. 별로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하면 신호탄이 되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게 잘하면 신호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 푹 주무시고 아침에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 그리고 오늘 108명이네요. 혹시 새로운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네. 요새 고포수 투자하시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방으로 초대 안 해요.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100명이 넘었으니까 예, 오래간만에 초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세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거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래를 잘하는 것보다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멘탈이 망가지면 거래도 망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멘탈이 멀쩡한 사람은 거래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멘탈이 망가지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 네,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예, 평정심이 필요해요. 평정심. 평정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수를 맞춘다, 틀린다, 저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정신 상태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거. 그게 저는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가만히 있잖아요. 처음 물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여도 멘탈이 그대로 유지돼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멘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왜?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완전하게 망가진 게 아니면 기다려봐요. 예? 기다려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상대방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막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멘탈이 나갔어요. 멘탈이 나간 사람은 평정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면 사고 쳐요. 본인이 사고 친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상대방보다 뛰어나다? 저는 그런 생각 일체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이런 방송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분석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제가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보다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이해하고, 내가 돈을 벌 때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걸 보고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불리할 때는 불리할 대로, 유리할 때는 유리할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차트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너무 반반이라 네. 잘하면 대박 나는 거고 잘못하면 쪽박 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가요. 저는 쪽박이 나든 대박이 나든 갑니다. 그러니까 저랑 다른 길을 선택하시든 저랑 같은 길을 선택하시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대박을 쳐도 여러분 능력이 훌륭해서 대박 친 거고, 쪽박이 나도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쪽박이 난 거예요. 네, 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네,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잘 빠지기를 바라고요. 네, 좋은 꿈 꾸시고 네, 다음에 뵐게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